영상으로 보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도 안 적어요. 적지 마세요. 22, 28, 29를 먼저 할 예정이고 32, 33, 34 이렇게 해서 6개를 빠르게 한번 훑어볼 예정이에요. 전체를 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조금 슉슉슉 지나갈 거고요. 22번에 자, 이런 사람들이 exercise addiction 이런 단어는 알아야죠. 여러분 필기복습은 하셔야 돼요. 운동 중독이고 addiction 알아냈다. 자, 그래서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트래커 얘네들이 inspire, sedentary 발음해봐요. sedentary 고정된 움직임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 싫어하는 사람을 약간 고급지게 말하면 sedentary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 이란 뜻이야. To take up exercise and inspire 할 수가 있대요. 그러나 the devices 그럼 아까 읽은 이것들이죠. 스마트 기기, 운동 보조 장치들 quite dangerous 이게 주제였던 거야. 이게 운동에 영감을 주고 그러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대요. Has suffered 무슨 고통을 겪었을까? Addictive exercise tendencies. 그래서 선언을 했대요. 맹세, vow, 맹세. 결혼 서약 할 때 이게 vow 이거예요. Not to use wearable tech. 여러분 테크닉을 첨단 기기를 테크라고 그냥 줄여서 말해요. When she works out. workout은 이제 오해 없길 바래요. 운동입니다. 노력 아니에요. workout 붙으면 운동이에요. 체질 개선, 건강 개선을 위한 운동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렇게 늘 옳지만은 않다. 땡. 자, 그 다음 28번 어법으로 가요. 하나씩 무슨 어법에 염두에 두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맛 좀 봅시다. To demonstrate. 자, 문장의 맨 앞 첫 표현이 투부정사야. 그런데 컴마를 얼른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고 Chinese priests used to dangle. 주어 동사인데 뭐뭐 하기 위해 목적입니다. 저건 틀릴 게 없어. 저거를 오히려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건 중2, 중3 때 학교에서 투부정사 용법 구별하라고 할 때 저 패턴을 내가 알려주거든. 여러분 이거는 틀릴 게 없어요. 뭐 to be demonstrated 할 거야 이미 줄에다가. 그럼 아이디어, 명사가 있으니까 수동은 틀렸구나 이런 문제 낼 수도 없는 거고. 정말 헷갈릴 게 한 개도 없는 데다가 밑줄을 낭비한 셈이에요 저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답 선택 확률은 올라가야죠. 20%였는데 25%로 올라가는 거죠. 22.5. sorry. 아닌가? 25가 맞네. indicate ing가 붙어 있어요. 뜻은 알아요? indicate? 나타내다 보여주다. The passage of time.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시간의? 맞아요. 지나감. 시간의 흐름. 잘했어. 패스의 명사형. 그럼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 맞나? 주절을 확인하시는 거죠. They would like it. 주절. 오케이. 주절 나왔고 with a flame from the bottom. So that 하고 대절 다시 시작하고 it burned evenly. 문장 완성됐군. 그리고 분사구문 됐어요. 그 다음 was made 하면 이거 수동이 맞냐라는 우선 그렇고요. 내가 수시태라고 했어. 수일치, 시제일치, 태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우선은 BPP에 밑줄 쳐져 있으면 태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until은 접속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되지. 컴마 같은 거 없잖아요.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Someone
invented a clock. 어머나 주어 동사가 여기 계신데 지가 동사인 척하고 있었네. 내 이놈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접속사도 없이 연결어도 없이 동사가 하나 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여러분이 지상으로 내려와. 천상에 가서 천사들이랑 놀고 있는데 지상으로 빨리 다시 내려와. 하던 일에 집중해. 자, 그 다음 full of, bucket full of. 그래서 요거의 형용사 구라고 부르고요. 형용사 구는 명사 뒤에서 꾸미는 거고 뭐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11월에 어법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은 마음이 착한 건지 머리가 빈 건지 밑줄을 2개나 낭비하셨네. 여기 뭘 낼 게 없거든. 그냥 되게 쓸짝대기 없는 밑줄이에요. 근데 좋은 생각이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 출제할 정도의 이력이라면 영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성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명사 입구 대시에요. Time was gone. 이거는 once time was gone. It could. 자, 이렇게 풀어나가 봅시다. once는 접속사. 여기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절의 모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 뒤에 자,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볼까? 이것은 가르쳤다 학생들에게. 어머나, 그럼 이거는 간목이었구나. 가르쳐줬다 학생들에게. 그럼 직접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요거는 종속절이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다 지나버리면 뭐뭐라고 가르쳐 줬다. 그래서 여기에 완문이 이렇게 떨어져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삽입절이에요. 앞에 컴마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속에 끼어든 거. 잠깐만요, 저 좀 여기 조금 끼어드릴게요. 근데 문장은 어떻게 연결되냐? Taught that it could never be recovered.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는 복구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시간이고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혹시 모르지? 이 질문이 이제 우리한테 주제 같은 걸 물어보는 거로 나올지도.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런 것도 나는 하면 좋겠다. 지금 생각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찍었어. 감으로. 동물적 감각으로. 물론 그거는 그 전에 읽었던 경험에서 나온 거지만. 그런데 해석은 안 됐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런 거는 항상 나만의 표시를 하나 정해놓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내가 못 알아듣던 지문이 도대체 뭐라고 시끄렁거리고 있었는지 해설지를 보고 한번 읽어라도 보는. 왜냐? 우리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잖아. 만약에 방학이었으면 좀 싫으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기말고사 앞두고 있으니 혹시 네가 못 읽었다는 얘기는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구미가 당기는 재료일 수도 있거든. 근데 네가 읽었다, 편하게 읽었다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재료일 수도 있어요. 싱싱해 보이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공부할 가치가 있는지는 너가 기준이야. 네가 못 읽었어? 넌 읽어야 해. 네가 못 읽었어? 그럼 다른 친구들도 못 읽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학교에서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 못 읽은 걸 표시해 놓은 다음에 해설지를 드릴 테니까 그거 좀 각자 개별적으로 선생님 해설에 안 들어간 거는 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액티브 활동적인 inactive.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판단할까? feeling negative. 부정적 기분. 그럼 쉽게 stop wanting to stay. 자, 여기서요. 함정이 하나 파져 있어요. 액티브 하기를 상태를 유지하는 걸 원하지 않아. 네, 여기서 일로 가면 함정에 속은 거죠. 네거티브만 보고 슉 내려가서 이렇게 고르면 안 되는 거지. 부정어가 하나 더 나와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졌어야 되고 excess 과도한 거고 이건 부족한 거고 안타깝게도 exercise를 안 하는 게 보통 우리는 안타깝다고 표현하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 다음은 deconstruct는 와해시키다.
construct는 알잖아? 건설.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 지어내는데 그거를 D 하니까 반대말이고요. 강화. 그러면 없애버리냐, 부숴버리냐, 강하게 만드냐, 네거티브 이모션스를. 그럼 이 뒤에를 좀 보세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아, 그러려면 없어져야지. 네. 이 어휘 문제야말로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휘 문제가 가장 편안하고 바로 근처에서 정답을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아무리 여기에 3점 이렇게 써 있어도 아, 조용히 하라 그래. 난 다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휘 문제야말로. 여러분 그 순서 배열 있잖아. 그런 거는 다 읽었다. 내가 근거를 잡았다 싶은데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이건 안 그래요. 흐름만 딱딱 잡으면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지는 파트고 자 이제 빈칸으로 갑니다. 32, 33이니까 네 아니 지나가다가 그냥 눈길이 가서요. Good thing our brains require more repetition. 반복을 필요한다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자. 우리의 천천히 변화하는 뇌에게 감사하자. 응? 1번 안정감 홀더. 우리에게 주는 오케이. 그러면 변화를 싫어하고 많이 반복해야만 그제서야 겨우 변화하고 그런 걸로 해서 stability 31번에 1번 맞네요. maturity 성숙인데 넘어가고요. 네, 뇌가 쉽게 변하지 않는 관성이 아주 세가지고 습관이나 나의 루틴을 바꾸기 힘들다는 것도 단골 주제 중에 하나예요. 머추어리티가 성숙, 완숙. 그 과일 잘 익었다, 아이가 다 컸다 이거요. 머추어리티. 32번 청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각 공기의 떨림이죠. 그래서 우리 픽업 그거 오늘 단어에 나왔었지.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그래서 귀가 알아차리는 거야. 신호를 감지. N 그리고 변환 바꾼다는 거죠. Convert to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뇌에 의해서 저 사람 완전 화났구나 이렇게. 그래서 청각만이 이것을 하는 유일한 감각이고요. 아니래요. 유일한 건 아니래요. 그래서 촉각도 할 수 있다. 촉각. 자, 여기 재밌는 개념이 나오니까 low frequency 저주파예요. 저음파? 음의 파동이 낮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낮은 소리, 하는 동굴 소리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걔는 그 귀한테는 비효율적이래요. 그러니까 귀하고는 잘 안 맞아. 귀가 이걸 잘 처리를 못해. 그래서 몸의 나머지의 촉각이 그 일을 떠맡다. 그 일을 떠맡기 시작하는 거야. 청각이 하던 일을 촉각이 이리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낮은 음역대는 촉각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잖아.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그 스피커 앞에 있으면 막 여기 몸에 막 울리잖아요. 모르지? 미안해. 가본 적도 없는 애들한테. 그냥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 그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밀려가지고 그렇게 친구들이 막 움직여서 갔는데 막 갑자기 뻥뻥 하는데 막 날 때리는 것 같아. 너무 놀래가지고 아팠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 베이스 음을 쾅쾅 때려주는 스피커 앞에 있었던 거야. 그때는 진짜 맞은 것처럼 아파요. 부서가 아파보니까 귀가 찢어지는
그때는 귀가 안 듣는 데잖아. 촉각이 듣는 데잖아. 낮은 음은. 그런데 높은 음, 소프라노, 하이톤 이거를 아 하고 내면은 이 귀가 찢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난다는 말 영화 설정도 있고 그러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귀가 멀었다, 청각 장애다, 그건 그런 뜻은 아니다. 듣지 못한다는 건 아니다. 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완전히 청각 장애도 여전히 듣는다 또는 느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특화된 촉각이에요. 다음 33번 베블렌,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베블렌이라는 경제학자고요. 베블렌 상품이에요. 베블렌 굿즈. 베블렌이라고 하고 상품. 이 사람이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만들어 봤냐면 과시적 소비를 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뭐 저런 당연한 걸 만들었다고? 그게 왜 대단해? 그렇지만 그 20세기에 이런 많은 것들을 알아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은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일상에서 상식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하니까 너희한테 쉽지. 그전에는 이런 걸 학문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얘네는 이상해. 왜 이상해? 수요, 살래요가 늘어나는 거야. 언제? 가격이 높아져. 자, 그러면 왜 이상한지 바로 느끼는 사람은 그 기본 개념을 충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수요가 아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원래? 그렇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잖아.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법칙.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고 거꾸로 간다는 거지. 근데 얘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과시적 소비. 그래서 명품이 잘 팔리는 거죠. 그거야. 그거를 이렇게 규정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품이 할인을 너무 자주 하잖아? 아무도 안 사요. 에르메스 같이 절대 10원 한 푼 언제도 절대로 10년이가 안 깎아주는 그렇게 돼야 월급 모아서 빚 지어가면서 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거지. 야, 너희들은 그런 상술에 놀아나지 마라.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멋이 중요한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주는데. 근데 그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네, 그것만은 피하도록 하세요. 살면서. 알았지? 자, 그래서 진정한 베블렌 상품은 그러니까 그렇게 질이 높을 필요는 없어. 낮은 동등한 거 equivalent라는 단어를 알아주시고 equivalent 동등한 거 equal 알면 되니까 기억하기 좋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동등한 것, 가격이 더 낮은 동등한 제품보다 질이 꼭 높을 필요는 없는 거죠. 베블렌 상품은 가격만 높으면 되는 거죠.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아까 베블렌의 규칙에 따르면 수요가 떨어져야죠. 싸구려가 될수록 안 산다는 거지. 그래서 exclude 요 선택지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네요. well off, 더 well off가 아주 일상 용어야. 뭐 스쿨이나 버스처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부자들입니다. 더 well off. 왜 들을 붙였을까? 내가 빨리 형구나 뜨기. 왜 들을 붙였을까 내가? 더 플러스 형용사 명사니까. 그런데 여기 함정이 파있네요. 더 well off가 보통 쓰이는 일상 용어고 less well off면
조금은 부자일까 아니면 부자가 아닌 걸까? 아니라고 봐야 돼요. 레스는 부드럽게 말하겠다는 거지 너 돈도 없는 놈들 이런 뜻이야. not 부자들이야. not 부자들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여기서는 좀 그렇다. 여기서는 대단한 부자는 아닌 사람들. 네. 그 정도 여유는 없는 사람들을 배제시킬 정도의 그 높은 수준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메스가 가방이 하나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니까 일반인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못 사잖아. 근데 이제 뭐지? 뭐가 있나? 샤넬? 샤넬은 5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월급 빡 모아가지고 카드 빡 땡겨가지고 한 6개월 안에 이렇게 사는 거죠. 직장 들어간 지 6개월 되면 한번 사는 거지. 그러면 대리 부자도 아닌데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 돼버린 거야. 근데 에르메스는 진짜 찐 부자 아니면 못 사는 가격대인 거지. 그러니까 다들 환장하고 그걸 하나를 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효과를 말하는 딱 지문이다. 꼭 기억해둬라. 그래서 내가 뭘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좀 이따 생각나면 말할게요. 이거가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은데 34번 바로 다음 A와 B에 들어갈 말. 요것도 이렇게 최신 유행이에요. Brain Plasticity. 플라스틱 할 때 그거 맞아요. Plasticity 해봐. Plasticity. 플라스틱이라는 형용사가 열이든 뭐든 이 압력을 그러니까 좀 에너지를 가하면 모양이 쉽게 변하는 이라는 뜻이야. 플라스틱. 그래서 가소성의라는 형용사예요. 한자로 말하면. 그래서 이건 명사로 뇌 가소성. 이건 아주 최신 개념도 아니고 한 3, 4년 전에 꽉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우와 열광을 받다가 지금도 열기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뇌 가소성이.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 늙은 개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속담. 수천 년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져 온 영어에 뿌리 깊은 속담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정도의 그런 위치를 가진 속담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사라졌어. 뇌 가소성을 밝혀냈거든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그거를 규명하고 증명해냈거든요. 네. 뇌는 죽기 전까지 반복적인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즉 뇌는 좋아질 수 있다. 노화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하면 계속 뇌는 더 이렇게 세포가 자라나고 그 뉴런 간의 신경 연결이 계속 많아지면서 뇌를 더 잘 쓸 수 있다. 즉 똑똑해진다. 80대여도 공부하시면 계속 똑똑해질 수 있다를 밝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왕 난리가 났었어. 네. 여러분 애기여서 모르고 있었죠. 그 주제예요. 그래서 계속 변화 가능이라는 뜻이죠. 계속 remain이 동사지만 변화 가능. 일생 내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죠. 게다가 adult brain retains its capacity. 오늘 나왔다. 역량, 능력이에요. To be influenced by general experience.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을 능력을 보유한다. 그래서 being exposed to fine wine. 구체적인 게 나왔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파바로티 이거 알아요? 여러분 파바로티 누군지 알아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테너예요. 지금 축구계의 손흥민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이제 한물 가고 연세 많이 드셔서 그렇지 이분이 잘 날리실 때는 손흥민급의 인지도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음악가 중에 한 명이고요. 레이트 여기서는 형용사로 나왔죠, 얘들아. 플라스틱. 그러니까 가속성이 있는 변화 가능한 changeable 대신에 플라스틱 쓰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선가 이것은 얼마든지 변화 가능이라는 곳에 빈칸이 뻥 뚫린 다음에 여러분 선택지에 플라스틱 있으면 고를 수 있어? 못 고르지. 오늘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 마무리는 꼰대 스타일. 자, 미안해. 내 정체가 꼰대인데 어떡할까? 할 수 없어요. 나도 그 한계에서 잘 못 벗어나요. adolescence 여러분에 관한 단어니까 발음 adolescence 아는 사람? 맞아요. 청소년기 adolescence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not suffer any significant cognitive loss. cognitive는 뇌야, 뇌, 인지의니까 뇌를 사용하는 이란 뜻이죠. 인지는 뇌가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단어도 필수 단어예요. compensate, 기억하는, 기특한 학생. 그렇지, 보상한다. 잃은 것을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보상할 때도 compensation을 써요. 그러니까 뇌가 뭘 잃어버리면 그 대신 이걸 채워준다는 뜻으로 compensate for the slow neuron loss by changing 구조를 바꿈으로써 뉴런의 상실, 뉴런을 잃어버림을 보상한대요. 그래서 brain은 change, 자, 뇌에 부상을 입어도 그것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도 가소성을 말하고 있잖아. 큰 틀에서는. 그럼 그러나 지우고 for example에서 남은 거 고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월드를 작가적인 감각으로 쫙 고르는 게 아니고 nevertheless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럼 난 여기로 안전빵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게 문제 푸는 정석이에요. 그것도 꼼수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문제 풀으라고 제시된 선택지입니다. 근데도 또 그 착한 마음을 못 이기고 흥부와 놀부 중에 흥부하겠다고 나는 진짜 답을 내가 알아낼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풀으라고 돼 있는 거야. for example은 중급 이상이면 잡을 수 있잖아. 그 중에서 여기 얘기하고 더듬 읽어도 완전 반대 얘기는 아닐세. 그래서 이번 제거하고 고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시험에서 실제 시험 가서 풀 때도 꼭 그걸 기억하세요. 뭐 한다? 오답 제거. 여러분은 시험장에 오답